한국 국민의 6명 중 1명이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 혈당 장애를 포함하면 국내 당뇨 인구는 940만 명에 달합니다. 당뇨병은 평생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과 식습관 등 주의할 게 많은데요. 특히 지속적으로 혈당이 높게 되면 각종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식습관인데요.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 전증일 경우 야채와 과일, 견과류, 콩류, 생선 등 여러 가지 식이 영양소 섭취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균형 잡힌 식단은 당뇨병 환자의 체중을 관리하고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영양소를 식단으로 공급받지 못할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충제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량의 보충제의 경우는 자신에게 필요한 양 이상으로 섭취할 수 있어 부작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필요 영양소를 천연식품으로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삼성 서울병원에 따르면 영양제와 독은 한 끗 차이라 밝히고 있는데요. 경제 형편이 좋아지고 고령화가 되면서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건강에 좋은 보조식품과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영양제는 천연식품과 달리 일부 성분을 추출해 고농도로 집약시켜 매일 복용하거나 과량을 섭취할 경우 섭취하고 있는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외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게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와 이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천연식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 심장병, 암, 당뇨병 등 여러 인체 건강 문제에 큰 영향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당뇨병 전문가들도 비타민 D를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라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에 노출된 피부를 통해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데요. 약 15분 정도의 햇볕을 받으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90%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벼운 옷을 입어 피부 대부분을 드러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켜야 하루 충분 섭취량인 400IU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의 경우 일부 전문가들은 섭취가 충분해야 한다며 1000IU 정도의 보충제 섭취를 매일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고용량 비타민 D 보충제 섭취가 권장 섭취량인 400IU보다 많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3만 IU의 극단적인 함량을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이상 부작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미국 국립보건원과 한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 10,000IU까지를 건강에 이상이 없는 용량으로 설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충제를 섭취하지 않아도 음식 섭취를 통해 한국인 하루 충분 섭취량인 400IU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요. 연어 100g에는 450IU로 100% 이상 섭취가 가능하고 우유 한 잔에는 100IU, 계란 노른자 한 개에는 40IU, 참치캔 한 개에는 150IU, 버섯 100g에 400IU의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잦은 배뇨로 인해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결국 마그네슘 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병 환자라면 마그네슘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마그네슘은 고혈당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혈관벽 염증과 기타 염증을 개선시켜 당뇨병과 당뇨 합병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4년도에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가 당뇨병 전증 환자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당뇨 환자의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마그네슘 권장량은 남성 350mg, 여성 280mg으로 참깨 100g에 성인 남성 권장량의 100%가 함유되어 있고 호박씨 100g의 일일 권장량의 80%,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에는 50%, 캐슈넛에는 85%, 호두에는 40%, 땅콩에는 일일 권장량의 45%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크롬입니다. 크롬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이 바로 당뇨병인데요.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가 크롬 결핍이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크롬이 당뇨병을 개선하고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크롬은 인슐린과 결합하여 혈중 포도당을 근육과 조직세포로 보내는 것을 도와 인슐린의 기능을 높이고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플라크가 축적되는 것을 막아 치매가 발생할 위험을 낮춰줍니다. 크롬 성인 일일 권장량은 25 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요. 100g의 홍합에는 일일 권장량의 80%가 함유되어 있고 완두콩 60%, 굴 35%, 연어 25%, 시금치 22%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일일 권장량이 200 마이크로그램으로 크롬을 충분히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비타민 B1, 티아민입니다. 티아민은 수용성 비타민으로 세포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세포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경우 티아민이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다량 배출되어 결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티아민 부족은 당뇨 환자의 혈관 이상 등 여러 부작용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인 티아민 일일 권장량은 1.2mg으로 100g의 해바라기 씨앗에는 일일 권장량 110%, 파스타치오 70%, 완두콩 65%, 팥의 50%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타민 B12입니다. 당뇨 약물인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분들의 약 30%가 비타민 B12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비타민이 결핍되면 고혈당에 의한 신경 손상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이 비타민은 주로 동물성 식품과 유제품 등에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채식주의자의 경우도 결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 세대의 경우는 위산 분비가 줄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비타민 B12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비타민은 실버 세대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한데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 뇌기능 유지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비타민 B12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에 2.4 마이크로그램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00g의 소간에는 일일 권장량의 1000%, 굴 600%, 고등어 400%, 연어 200%, 치즈 30%, 계란 1개에는 50%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연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아연이 결핍일 경우가 많은데요. 당뇨병 환자분들이 챙겨야 하는 미네랄 중 하나가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을 섭취하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으로 이동하여 췌장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 인슐린 분비 기능과 혈당 수치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소변을 통해 배출량이 늘어나 결핍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아연을 섭취해야 합니다. 성인의 아연 하루 권장 섭취량은 8에서 10mg인데요. 100g의 굴에는 일일 권장량의 130%가 함유되어 있고 호박씨 80%, 병아리콩 40%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병 환자에게 꼭 필요할 수 있는 영양소와 관련 식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량의 보충제를 먹기보다는 천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부작용 걱정 없는 섭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식품이라도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